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스페셜 박하윤입니다. 시장을 내다보는 눈 갖고 싶으신가요? 마치 소설처럼 또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주식시장의 내일을 읽는 최고의 전략가 와우넷의 최수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진하던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알짜배기 종목을 들려주는 시간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네. 사실 저는 대표님하고 방송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7만 원대부터 네. 매수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2021년도에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때 9만 1,000원, 2,000원을 기다리시다라 했거든요. 그때 매수 시점 나오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그 저점을 깨지면서도 8만 원, 7만 원대까지 왔었거든요. 그 시점에서도 강력 매수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한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계속해서 강력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주도 상승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미리모스 말씀드린다고 좀 서운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 충분히 압니다. 우리 하이네크도 알고 있듯이. 맞아요. 목표가 20만 원 그때 외쳤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목표가인지 오늘 그 구체적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7만 원대부터 뭐 12만 원 현재까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다라고 외쳐주시면서 SK 하이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들려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의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섹터의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된 배경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경 중요하죠. 저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아마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은 아마도 2차 전지일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보면 실적의 턴어라운드, 업황인 턴어라운드를 해준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7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거의 50% 가깝게 상승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배경들은 첫 번째는 반도체라는 이 업계는 사이클입니다. 계절 같은 사이클이 업황 사이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좋다고 할 때는 한참 오를 때고요. 가장 안 좋다고 할 때 바로 감산 소식이 나왔던 그 시점부터 실적으로 반도체의 업황 터닝포인트 나왔고 SK 하이닉스의 저점은 그 시점부터 반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시점이다. 왜 감산 소식이 중요하냐? 네. 아니 소비가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는 수요자 우위 시장보다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 점유율이 70% 넘기 때문에 마이크론까지 합치면 사실 3대 업체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감산 소식은 결국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 반등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또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의식주잖아요. 자, 인간의 기본에 걸리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인간답게 산다. 지금 말입니다. 인간답게 살 때 의식주만 갖고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터치를 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터치해야 네, 핸드폰 되고요. 터치, PC도 터치, 네. 그렇죠? 또 타는 것도 합니다. 현대인 중에서 기차,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안 탄 사람 없잖아요. 다 타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걸 투티라고 하는데 이 안에 반도체는 필수품처럼 다 쓰입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PC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결국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면서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산 소식에 따라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 반등의 기대 심리가 나오는 업황 터닝이 나오고 사이클상 소비가 조금만 살아나면 결국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저점에서 SK하이닉스가 7만 원대부터 반등을 딛고서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가를 봤더니 13만 800원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조금 높은데 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지금은 높죠. 당연히 지금 봤을 땐 높죠.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지금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사는 거잖아요. 미래에서 와서 제가 다 이제 미래에서 와보니 한 6개월 뒤에 20만 원 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그건 아닌데 미래를 예측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해도 좋냐 그러면 저는 현 시점의 흐름에서 13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12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이 형성된다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 최저기, 뭐 최저기는 사실 제가 7만 원, 9만 원대 있을 때가 최저기지만 네. 그 다음에 구간에서 또 올라가는 20만 원의 목표가를 향해 갈 때 지금은 두 번째 최저기 시점이다.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가격 밴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에 다시 넘어가기 전에 네. 서둘러 선점하시고 아. 13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11만 원은 더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13만 원 이하. 13만 원에 넘어가면 못 사냐? 아니죠. 이제 앞으로 배울 강의 내용들을 보면 네. 이래서 이런 주식을 이런 시점에 사는 걸 알게 될 텐데 13만 원이 많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도주가 되는 대장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이 또 한 번의 적기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만 원 이하인 지금도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찾아봤더니 증권가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를 앞다퉈 추천 종목으로 지금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산 소식이 네. 뭐 가격 반등을 부추겼다. 뭐 이러한 좋은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좋은 이유들,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려야죠. 아까 이제 그런 배경이었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냐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배웠듯이 공급자 우위 속에서 필수 소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하락 사이클 구간이 머지않아 터닝 시점이 확연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공짜로 우리 가면 뭐 우리 상점 같으면 1,000원 아니면 떨이라고 해서 공짜 상품 있지만 디램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조정 이후에 최근에 보면 DDR5는 가격이 먼저 반등이 나왔고 현재 DDR5의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특히나 고정 가격은 좀 멈췄습니다. 근데 현물 가격이 특히 반등이 조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디램 가격의 단가가 점진적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것은 왜냐하면 세대 교체 때문에 그래요. DDR4, DDR5로 넘어가는 세대 교체. 이 시점에서 내년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주목되는데 작년에는 한 2% 정도밖에 침투율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이제 CPU 호환되는 사파이어 레피지가 호환되는 게 나오면서 네.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DDR5가. 그럼 내년에는 한 30%대까지 더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IDC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올해는 4,200~300억 정도 반도체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죠,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한 5,200억대였거든요. 5,300억 네. 정도에서. 내년에는 무려 6,200억대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급격한 증가거든요. 약 20% 넘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결국 반도체는 올해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 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네. 세 군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입니다. 근데 이제 PC 주기하고 다르게 스마트폰하고 이 서버의 이 증서 투자 주기는 짧아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 PC 시절에 약 2년 정도의 하락 사이클을 봤다면 침체기였다면 최근에는 1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서버 디램에 대한 증서 투자 효과에 따라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그 성장 본격적인 네. 모멘텀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배경을 본다면 결국 반도체는 지금 미리 사둬야 된다. 그럼 반도체 섹터 전반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반도체의 섹터가 메모리 종합 반도체 메모리 쪽도 있고 이제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일단 메모리에 좀 강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소재 또는 장비 이렇게 나눠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나눠서 종목은 분류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땐 장비나 소재나 종합 반도체 업체나 전체적으로 같은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면
HBM 얘기도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파운드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한다라는 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성장성이 더 폭발적으로 큰 산업 중에 하나는 반도체 중에 후공정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섹터, 소재 장비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방송 이후에 뭐 강의를 준비하시긴 했지만 더 많은 내용도 준비하시는 시간 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강의가 이제 본방이 끝나고 나면 네. 목요일 밤 9시 30분에 한국경제 TV에서 최수창 파트너로 들어오시면 네. 거기서 밤 9시죠. 이 본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요일 밤 9시 30분에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또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 우리 학창 시절에 보충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충을 좀 더 해드릴 테니까요. 그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알짜배기 이야기들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퍼펙트 추세 매매 첫 시간으로 왜 추세 매매인가 1강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라지만 역전의 꿈을 저버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나만의 종목, 회심의 한방을 찾는다면 추세 매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최수창 파트너가 소설 같은 주식 매매법을 전해드립니다. 최수창 파트너의 퍼펙트 추세 기법 첫 번째 강의. 왜 추세 매매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추세! 네, 깜짝 놀라셨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대표 파트너 최수창입니다. 이 스페셜 TV 특강 올해 2023년도 마무리하는 최고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추세 매매인가? 지금부터요, 연말 마지막 수요일 날까지 최수창 대표와 함께 여러분은 추세만 배우는 게 아니라 퍼펙트한 추세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강의 끝나면 마음가짐부터 계획부터 온전하게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자, 2024년도 가기 전에 올해 마무리를 이번 특강, 퍼펙트 추세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대표 파트너 최수창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혹시나 모르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30년 안 되신 분들은 다 제 후배분이에요. 오늘은 이 스페셜 특강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진정성 있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창시했던 모든 내용들을 구강에 모두 담아서 그 핵심 포인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추세 매매인가? 첫 번째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추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추세! 네. 단타 해방군, 대장 최수창,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 투자, 그러니까 투자라고 말 붙이기에는 좀 민망한 매매가 돼버리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어쨌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단타의 그 치명적인 실패의 이유와 원인들이 있습니다. 단타라면 먼저 좋은 점 좀 말씀드릴게요. 단타, 좋은 점? 리스크가 적다. 근데 이 말은 좀 다르다고 봐요. 틀리다고 봐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다라는 게 아니라 보유 관점이 기간이 짧으니까 손절을 잡아놓고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리스크를 끌고 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유 기간 짧은 게 장점이에요.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바로 수익을 확정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인포켓 되는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세 번째는 더 많은 회전을 통해서 매매 회전을 통해서 누적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다라는 환상적인 목표의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왜 단타를 제가 해방군이라고 했는지. 발음을 잘하면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하면 힘 좀 내면 해방꾼. 단타는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단타에서 해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1%씩 수익을 나겠다. 1% 수익 못 내요?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에이씨, 1%는 나도 내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1%가 뭡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했었죠. 그럼 1% 수익 내는 건 쉬워 보입니다. 그럼 1%로 100%의 누적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딱 100일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최소 110일 정도 소요가 걸립니다. 단 한 번도 손절 없이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매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거래소 나가고 수수료 나가고 결국 110번, 110일 동안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을 때가 100% 수익이 나는데요. 3개월에 100%, 200% 넘어가는 주식 많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올해 23년, 최근 아니죠. 23년도에 화두가 됐던 2차 전지도 보십시오. 한 2, 3개월 만에, 그렇죠? 100%가 뭡니까? 그렇죠? 10배도 올라가고, 1000%도 가고, 500%도 갔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매일 1%씩 수익 낸다라는 이 방법, 과연 효과적인 거고 효율적인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렇게 매일 1%씩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에 대응이 있다 한다면 뭐가 문제냐? 실체결의 효과가 불가능합니다. 봐봐, 나 사실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비상금으로 한 50만 원 꽂고 주식했거든? 3년 한 우리 과장보다도 부장님보다 내가 더 잘해. 봤지? 수익 내는 거. 이게 만일 원금이 투자금이 50만 원이라 5천만 원이라면 5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한 호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5,000원 합시다. 5,000원에 체결돼서 딱 1% 상승하는 구간에 5,000원에 실체결될 수 있는 매입 호가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인 얘기죠. 만약 제가 정말 능력 있네요. 김사원 너무 능력 있어. 내가 한 50억 줄게. 매일 1% 단타가 먹어. 그리고 수익 난 거 나 요만큼만 주면 돼. 하고 50억 빌려주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절대 이뤄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 50억을 한 방에 그 한 호가에 정확히 체결해서 딱 1%에 팔아먹을 때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의 물량이 허용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하죠.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따닥따닥 기법과 그런 물량이 같이 맞물리는 게 없다고. 차트 열어놓고 보면 설명할 때는 전 종목 한 2,000개 넘는 종목들을 딱 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차트상.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거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저 기법이 맞는데 딱 열어보면 호가 물량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비현실적인 거, 실체결 호가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100% 승률의 기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환상입니다. 그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최수영 대표님은 한 30년 공부했다고 실전에 됐다고 하지만 못 찾았나 보네. 나는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직은 걸음마기 때문에 그래요. 걸음마 수를 넘어가면 깨닫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강의를 해서 강연회를 통해서 많이 만나봤는데요. 학력도 상당히 높으신 분들, 카이스트 나오신 분, 또 서울대 나오신 분 많았어요.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뭐 생산직에 있으셨던 분도 있지만 전문직에 있었던 변호사분들, 법률 쪽에 또는 의료 쪽에 있었던 분들. 근데 그 강연에 오셔서 보면 과신을 많이 해요. 어떤 과신하냐? 내가 학창시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주식 공부는 이 정도 하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기법 공부를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그런 분들 중에는 주식 공부하다가 파생 쪽으로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 승률 기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환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과신의 나머지 나는 달라. 다르죠. 나는 최수찬이고 너는 너고. 다릅니다만 인격체의 다름인 거지 주식시장에서 이 경험치, 이 노하우들을 스스로 뭔가 과신한 나머지 나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100% 승률을 찾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환상이다. 오아시스 같은 거죠. 막 잡힐 것 같은데 막상 어느 구간을 맞이할 때 그 기법마저도 틀려버립니다.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환상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 방송이 이제 방영될 때쯤이면 시장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셨다시피 시장이 급락하고 시황이 무너집니다. 시황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뭐 하루에 2% 3%씩 빠져요.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예요. 다 음봉이에요. 그런 날들. 시황이 급격히 무너지는 구간은 어떠한 단타도 대응 불가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용 빼는 재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에 선배님들은 겪어봤습니다.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이 있었던 딱 그 일주일, 정확히 6거래일간 풋옵션이 1,500배가 터졌던 2011년도 그 8월의 공포,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추세가 무너졌고 또 코로나로 3월 달에 딱 불과 2주 정도 급락했던 구간에서 무슨 단타가 어디 있어요. 단타 수익이 어디서 나요. 다 매일 그냥 아침 개장하자마자 다 밀어 빼는데요. 그런 시황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단타도 무용지물이다라는 거. 다 좋습니다. 나는 달라. 그런 하락 구간도 피할 수 있고 물량 조절도 내가 다 잘해. 호가책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100% 승률 기법은 아니지만 높은 승률 기법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높은 승률이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매일 아침에 시초가 오늘 단타라고 해서 시가 이하의 매수해서 수익을 3% 정도 이익 실현하고 3% 내외, 손절가는 한 7%에서 많게는 10% 정도로 손절가 잡고 하는 매매를 서비스로도 진행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확률이 80%가 넘어요. 정확히 한 85% 나오는데 높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론은 냉정한데 실전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론상으로는 본인이 할 때, 공부할 때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막상 내가 클릭을 하고 사고 팔 때 기계적이지 못해요. 대다수 분들이. 저야 이제 워낙에 숙달되고 경험치가 많으니까 3% 뛰기, 2% 뛰기 그러면서 손절 쳐야 될 때 기계적으로 스탑, 손절 만들어 놓고서 대응을 합니다. 근데 대응은 항상 불일치합니다. 마음은 손절 치고 싶은데 마음은 먹고 나고 싶은데 좀 더 먹어야지.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못 먹고 쑥 내려올 때도 있고 손절 쳐야지 했는데 손절 못 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전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이면 대응의 불일치가 좀 일치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경험치 봤을 때는 불일치합니다. 그 손절도 딱 쳤는데 거기서 팔리지 않고 더 밑에서 팔리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기도 하죠. 나도 큰 돈이면 단타 안 해. 나도 비자금 크게 있어가지고 막 2천억씩 있고 200억씩 있고 말이야 20억씩 있으면 저도 단타 안 해요. 우량주 투자 선호해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왜 썼냐? 당연하죠. 그 정도의 비자금 있으면 하겠죠. 근데 개인이 비자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기업인이고 정치인입니까?
개인 투자자들 비자금이 어디 있긴요. 비상금이죠.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표현했냐면 제가 마인드 자체, 본인의 그릇 자체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500만 원밖에 없어서 무슨 투자야.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 좀 내서 거기 한 이제 몇백만 원 더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이제 투자 좀 해볼래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소중한 비상금은 다 사라집니다. 단타 치다가. 소위 말하면 카지노를 놀러 왔거나 뭐 도박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본인의 그릇, 본인의 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500만 원을 갖고서 주식을 시작하는 분이나 500억을 갖고 시작하는 분이나 똑같은 투자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태어났다면 투표권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는 주주다, 나는 큰 투자자다, 나의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나누지 마십시오. 금액이 작다고 단타로 해야지,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추세를 해야지, 투자자가 돼야지 틀린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살았다 팔면 매매 비용이 한 번 발생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사고 팔면 매매 비용을 나는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매일같이 사고 팔잖아요. 월세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사고 팔면요. 뭐 임대료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매매 비용에 발생하는 걸 너무 관가하십니다. 과신하지 마시고 본인은 달라. 이런 기법만 있으면 나는 대박 성공할 수 있어. 비현실적으로 물량 체결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매매 비용 발생을 관가하면서 자꾸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결국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비상금과 투자금은 어느덧 500만 원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에라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다, 나 주식 안 해. 돈 빼거나 아니면 냅둬. 그 주식 뭐 몰라. 마이너스 뭐 되든 말든 몰라. 뚜껑 닫아놓고 주식은 안 하는데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 둘 중에 하나로 바뀔 건데요. 이젠 그러지 마십시오. 왜 추세 매매인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 강의 통해서 처음부터 달라지는 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뭘 배워야 되냐? 보조지표를 버려야 됩니다. 종이장이 있으면 막 구겨서라도 확 던져버리고 싶어요. 보조지표, HT에서 싸그리 다 지워버리십시오. 개인 투자분들이 실패의 거듭을 시작하는 건요. 이게 사이클처럼 나와요. 여러분. 30년 전에 선배분이나 20년 전에 선배분이나 지금 겪는 여러분들은요. 20, 30년 전에 겪었던 과정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예로 IMF 이후에 2000년도에 1000포인트 넘어갈 때 초반에 주식 많이 시작했어요. 전업 투자자로 나도 이렇게 돈 벌 수 있다. 왜? 99년도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와우! HTS 이제 집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PC 나오면서. 클릭 몇 번으로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다. 환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무슨 환상이 있어요? 코인에 대한 MZ세대들 환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20대들은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인이잖아요. 주식도 하시겠지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조지표. 10년 전에도 사우판 사태 이후에 시장이 2010년, 9년도, 10년도 막 올라오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막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보조지표. 코로나 때 급격히 상승하면서 2020년, 21년도 올라오니까 나도 주식 좀 해봐야지. 나 별거 없네 이거. 이렇게 이거 내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런 기법. 뭐 주식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진작할 걸. 지금은요. 주식한 거 후회하시죠? 후회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조합니다. 보조지표를 버려야 산다고 말이죠. 보조지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왜 그런지 그 실체를 몇몇 지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 참 쉬운 건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확률적으로 동서남북, 남쪽으로 갈래, 동쪽으로 갈래, 북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4분의 1 확률도 아니고 꼴랑 위아래예요. 동전의 앞과 뒤처럼 50% 확률인데 그거 하나를 못 맞춰요. 근데 왜 못 맞추냐? 방향성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니까? 변동만 생각하니까. 이 본질의 가치도 이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물체가, 이 자동차가 북쪽으로 갈 건지 남쪽으로 갈 건지 동선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방향성을 보지 않고 움직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조지표는 방향성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움직임만 자꾸 캐치하는 거거든요. 먼저 RSI 지표입니다. 이 RSI는 전일의 상승폭의 변화량에 따라서 강도예요. 시장의 강도. 가격의 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락의 강도. 움직임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매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RSI 대표적으로 뭐냐? 화면에 보시다시피 하단에 이렇게 보면 과매도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 신호가 나와요. 위로는 70%, 아래는 30%. 이걸 이제 좀 조정한 사람들은 위로는 80%, 아래는 80%, 20%. 또 하여튼 과매도라고 해서 이 파란색이 그래프가 보이면 진입하자 그래요. 그게 매수다. 근데 한 번에 진입하면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평단가에서 올라가면 와 수익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이게 카카오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카카오 제가 13만 원 때부터 사면 안 된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보고 당신이 뭔데 사지 말라고 할 때 포인트 뭐였어요? 5년마다 오는 어떤 사이클상에서 주도주가 꺾이면 그 이듬해 안 갑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또 한 번의 퍼펙트 추세 강의 내용에서 그 강의 특강 내용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우선 하락 추세 2021년도, 22년도 현재까지 계속 하락인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 하락 추세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요? 최고점에서 매수 신호 떠요. 또 그 다음 푹 꺼진 다음에 또 매수 신호 떠요. 꺼진 다음에 매수 신호 떠요. 그럼 여기서 디테일하게 매수 신호 떠서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 납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뜬 자리가 여기입니다. 횡보 등락할 때. 그리고서 쭉 빠집니다. 여러분 연기금이에요? 매일같이 막 분할 매수할게? 대부분이 이 정도 평단에 물려있거나 여기에 물려요. 반등 나올 때 겨우 빠져나왔다고 그래도 얘는 다행히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주네요. 얘는요. 2022년 4월 달에 여기서부터 매수 또 나와 또 분할 매수 또 나와 분할 매수 평단가 내려갔던 거에 절반도 못 올라갑니다. 계속 빠집니다. 아마도 대다수가 평단가 여기 물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손실로 좀만 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나도 팔 수 있어. 못 팔고 끌려가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카카오 그냥 가져가자. 장기 투자하자.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됩니다. 어디서 방향 하락 추세를 이제 지켜줍니까? RSI가. 그런데 이렇게 하락 추세 때는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 누적 순매수 열어놓고 보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런 보조지표들 나올 때마다 막 시장 떨어질 때마다 개인 누적 순매수는 올라갑니다. 이게 카카오입니다. 이게 상승 추세예요. 바로 2021년도 상반기, 2020년도, 2019년도 상승 추세에서는요. 아주 이게 웃깁니다. 매수 신호가 잘 안 나와요. 올라가는 장이면 자꾸 매수하게끔 가르쳐줘야죠. 근데 얘는 올라갈 때는 오히려 매도 신호가 잦은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과열권, 야 서둘러 팔어. 에이 팔고 나왔더니 한참 이렇게 가네. 그때는 그렇게 많이 갈 줄 몰랐죠. 팔았더니 잘못 끌어왔다 생각했더니 엄마야 4만 원대, 3만 원대인데 17만 원까지 가네. 내가 한번 팔고 나오면 그보다 비쌀 때 잘 못 사요. 실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말로는 뭐 하지. 한번 해봐요 실전에서.
팔고 나서 자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손이 잘 나가나? 안 나간다고요. 근데 보니까 상승 추세고에서는 매도 신호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안 보고 설명을 할 때 보세요. 카카오 RSI 여기고 이쪽이고 매수 신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올라가자는 수익이죠. 여기 매수해요. 여기 또 분할 매수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왜요? 이건 상승 추세 구간이었으니까. 얘 아니어도 눈 감고 사도 수익이에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기껏 나오는데 굳이 이걸 봐야 돼요? 아,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어디서 사나 신고가가 계속 올라가고 행진인데 굳이 보조지표가 필요가 있겠냐고. 추세의 보유 대응. 보유 관점 못하게 하는 방해꾼입니다. 자꾸 매도하라고 하니까 만일 1000주를 샀다고 하면 팔아먹고 없어요 이제. 분할 매도하다가 끝나. 꼴랑 한 10주 남았겠네. 10주 남아놓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가지고 수익 났다고. 와 수익률이 600% 700%입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10주 해봐 얼마나 한다고요. 처음부터 1000주를 끝까지 가져가야 진짜 그게 투자의 수익이죠. 보조지표 또 버려야 된다. RSI는 낙폭과대 분할 매수는 결국 물타기일 뿐입니다. 방향성은 절대 못 읽어줘요. 이것도 지금 NC소프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가 아주 많은 종목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조금 맞아요. 상승 구간이니까. 근데 이 꺾이는 하락 구간에서는요. 여기서 물린 분들 어떻게 마음 아파서 2021년도 12월이나 22년도 1월 달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평단가 안 와요. 죽어. 어디서 손절할 거예요? RSI 보고서 어디서 손절할 거냐고.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손절의 명확함도 없다고요.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어야죠. 매수에 진입이 있었으면 청산하고 나와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냐. 그것이 플러스 청산이든 손실 청산이든 간에 불명확하다고. 왜? 보조지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 손절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LG생활 건강입니다. 이번에는 MACD입니다. 제가 RSI, MACD를 얘기하는 건데 RSI나 MACD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MACD는요. 대표적으로 영선을 돌린다. 영선 돌리기라고 해요. 0을 상회할 때 매수 또는 다이버전스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굴곡 박스 구간에서 어지간히 맞아 보입니다. 보면 영선을 보시면 영선을 돌리잖아요. 여기서 영선 돌릴 때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영선을 상회할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굴곡 박스라도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등락을 해주는 구간에서는 적절히 맞아 들어갑니다. 허나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안 됩니다. 다 틀립니다. 영선 돌리기 했더니 고점 매수가 되고 영선 돌리기 했더니 고점 매수가 되고 영선 돌리기 해서 샀더니 조금 올라가다 쭉 빠지고 영선 돌리기 해서 매수했더니 최고점이고 최근에도 영선 돌리기 들어가서 매수했더니 최고점이에요. MACD의 영선의 상향 돌파의 매매 기준으로는 늘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늘 고점 매수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 영역에서는 용 빼는 재주가 없다. 힘도 못 쓴다. 손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MACD 연구한 사람 중에서 뭐냐면 이렇게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시장의 주가는 하락하는데 MACD는 저점 높아집니다. 매수라고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게. 고점 대비 많이 빠졌겠다. 그래 저점 매수할 만하다. 웬걸? 지금 최고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버전스도 안 맞는다고요. 또 하나의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는 뭐냐면 결국 상승 추세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 추세는 기가 막히게 맞아 보이죠. 여기가 딱 매수잖아요. 여기 상승 초입국면에서 매수잖아요. 이거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읽어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락 구간에서는. 지금 이건 에코프로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거 대표 나온 건 에코프로가 여기 110만 원대 물려있는 분들 보조지표 거의 다 다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올 거예요. 하지 마세요. 매수하면 안 돼요라고 했던 자리거든요. 제가. 이분들 거의 물려서 이 자리에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꽤나 따를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보조지표는
방향성을 읽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기 매매가 됐던 추세 매매가 됐던 특히 제가 강조하는 이 퍼펙트한 추세의 수익을 추구하려면 결국 방향성만 알면 돼요. 위든 아래든 우리는 방향성을 맞추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방향성을 맞추지 않고 움직임을 맞추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 개미도 놓고서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는 판에. 예? 안 그렇습니까? 개미나 강아지 내놓고서 얘가 어디로 튈지 알지도 못하는 판에. 이 사람들이 생물인데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데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들이 대응되는 곳에서 여러분 움직임을 찾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움직임만 아니에요. 방향성을 찾으세요. 방향성만 찾으면 돼요. 스토캐스틱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에코프로 이게 언제냐 여러분 2019년도예요. 2019년도에 에코프로 하셨던 분들은 한 1년 반 동안 계속 흘러내렸어요. 계속 매수 신호만 나와서 저게 다 물린 구간들이에요. 물렸다가 2020년도에 반등 나서 팔아먹었더니 내 이럴 줄 알았나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줄 누가 알았나 억울해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스톡캐스틱이든 어떠한 보조지표 이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죠.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시고 차트에서 내리세요. 그들은 방향성을 읽어주지 못합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방향성의 추세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잦은 매수 신호만 나오고 물타기만 발생할 뿐입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잦은 매도, 그렇죠?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는 많아요. 계속 물러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꼭 우리는 버려야지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조지표에 하나 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보조지표의 대응은 뭐냐? 차트는 결국 말장난이에요. 어떤 차트? 보조지표 차트란 지나간 거에 대한 말장난입니다. 30년 전 선배가 다 해봤습니다. 하지 마세요. 죽어도 하지 마세요. 죽도록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애들도 그렇지만 하지 마라 하면 더 하잖아요.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으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전에서 수없이 모든 걸 도전해보고 시도해봤을 때 보조지표의 차트는 결국 말장난일 뿐입니다. 수행성이지 선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단타도 치명적인 실패 이유를 알았어요. 보조지표도 치명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알았어요. 이 두 개만 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퍼펙트 추세 최수창 대표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인 실전 교육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거북이에게 배우는 투자. 먼저 이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세워둬야 되겠습니다. 거북이 사진이에요. 깜짝 놀랐죠? 네, 저 닮진 않았죠. 네. 거북이가 알 낳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다 거북이더라고요. 바다 거북이가 알을 좀 많이 낳긴 낳네요. 한 번에 몇 알씩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북이마다 다르니까. 하여튼 알을 좀 많이 낳는 것 같아요. 뭐 열 몇 개씩 낳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거북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제가 동물의왕국의 동물 박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과 저 상식이 있잖아요. 거북이는 일단 오래 산다, 장수한다, 느리다, 그렇죠? 거북이는 또 알을 제법 많이 낳는다. 그래서 하나 더, 알을 낳으면 다 사냐? 아닙니다. 생존율이 정말 적습니다. 거북이 알의 생존율은요 70%는 같은 거북이가 자기 알 낳으려고 미리 파놓은 거북이 알을 다 파헤치느라고 거기서 70%가 괴사당하는 거고요. 살아남는 건 30%. 그 30%에서도 나중에 또 이제 태어나서 잡혀먹고 모아서 살아남는 건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배우자고. 거북이에게 배우는 투자 이렇게 뭐 육지에서는 느리지만 바다에선 빨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언제 가요? 그 주식 가긴 가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막 굴곡박스 흔들어요. 근데 추세를 한번 딱 타잖아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바닷속에 들어간 거북이처럼.
상승 추세를 타면 쉽게 내려오지 마십시오. 보조지표를 보니까 자꾸 내려오는 건데 추세를 읽어낼 줄 알면 쉽게 안 내려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올해 보셔서 알잖아요. 에코프로. 더 가네, 더. 에이, 더 가네. 이거 되는 거죠. 알을 여러 개를 낳습니다. 아까 제가 생존율 얘기했잖아요. 여러 개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중에 한두 녀석이라도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살아남으면 어떻게 된다? 장수한다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 여러 개를 사라. 반드시 5개 이상은 사십시오. 그리고 상승 추세 시 살아남은 거북이는 장수하듯이 상승 추세를 맞이한 종목은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왜냐? 상승률은 무한대니까. 하루는 30% 상한가, 하한가가 제한되어 있지만 A라는 주식이 1년 이상 들고 있었더니 1000%를 갔지, 2000%를 갔지. 상승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락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락은 얼마? 어떤 주식도 카카오도 17만 원에 산 사람이나 10만 원에 산 사람이나 5만 원에 산 사람 어차피 마이너스 나면 깡통 나면 100%밖에 없어요. 100% 초과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수익을 날 때는 100%만 있습니까? 200%도 있고 300%도 있고 400%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에 배우는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 개 알을 낳는 것처럼 종목을 최소한 5개 이상은 사라. 그러면 사례를 보면 2002년도 당시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월드컵 때 당시에. 당시 국내 업계 1위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 내에서, 주유소 정유업체에서 S-오일, 생수업체에서 코웨이, 인터넷 기업에서 네이버, 그다음에 유한양의 제약 1위입니다. 당시에 사놨을 때 지금까지 최고점 단위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하면 989%, 570%, 330%, 616%, 네이버는 7400%, 그리고 유한양은 1076%입니다. 기간을 아주 길게 가는 추세, 장기 추세라고 하죠. 여러 개를 골라놔서 샀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다음 걸로 수익이잖아요. 여러 개수 이만큼 추세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수익이 커집니다. 나는 10년, 20년씩은 못 가져가고요. 한 1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싶다. 그때 올해 들어와서 에코프로를 샀어요. 올 초에 900% 넘어요. 현재까지 이 시점 8월 말일까지 990%, 400%의 한미반도체예요. 반도체를 샀어요. 풍산은 샀어요. 구리 가격 올라갈까 봐. 8월 30일 똑같이 1월 첫날부터 8월 31일 날 팔았다고 가정하면 얘는 7% 수익. SL 자동차도 판매가 좋을 것 같아요. SL 부품주 샀어요. 50% 수익. 유진 로봇이 올해 대세일 것 같은데 1월 달에 샀어요. 그리고 지금 8월 31일 날 183%. 전쟁이 나니까 LG 넥스원 샀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6개 중에, 예를 들어 6개를 샀다면 6개 중에 두 종목이 정말 마이너스 50%가 났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 중에 100% 수익 난 종목 하나만 있으면 얘가 100%가 넘는다. 그러면 두 종목 마이너스 난 거랑 이 100%랑 상계 처리하면서 손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 금액은 어떤 종목도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균등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비자금이, 나의 비상금이, 투자금이 500만이든 1000만이든 모든 종목은 동일한 금액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원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어떤 좋은 기법이 나와도 헤쳐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지키십시오. 거북이에게 배운 투자. 균등한 투자 금액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것. 아셨죠? 자, 그러면 저런 수익들을 세 자리 수익을 내고 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전에서의 종목 발굴과 실전에서의 대응 등 이런 본 강의의 다음 주 퍼펙트 추세 기법에서 2강에서 이어집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시장에서 똑 부러지는 이 지표 신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신호기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퍼펙트 추세 기법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